고등학교 2학년 25년 6월 모의고사 20번입니다.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핵심 내용. 아, 인강 모드야? 소재는 리더십. 리더의 자세. 그렇죠? Imagine. 처음에 이제 예시가 등장하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최상의 T를 갖고 있다고 세상에서 또 여러분이 그것을 차를 백에 넣어서 근데 그 백은 뭐다? impermeable. 무슨 뜻? 스며들지 않는 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즉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차가 우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니? 여러분 단지 want to be able to make cup of tea 차 한 잔도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 for the tea bag to work 이는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가 목적이고 그 티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needs to be porous, porous 구멍을 필요로 합니다. 됐어요? 그럼 내용상 봤을 때 여기서의 구멍은 뭐겠어요? 구멍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need the tea, the water to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여러분은 티와 물이 필요로 한데 그것은 come in contact with 접촉하다.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티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없는 구조긴 한데 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사람 서로가 접촉을 한다는 그 주체가 앞에 있는 목적어인 티와 물이기 때문에 차와 물은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목적격 보호로 오형식 구조로 보셔야 돼요. 내용상 접촉하도록 하기 위해서 티와 물이 필요합니다는 내용상 맞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티와 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티가 또는 물이 서로 접촉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내용상 맞죠.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우리는 cannot survive and thrive. 혼자서는 살아남아서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주제, 리더라는 사람은 need to be careful, not to build. not to build 부정사의 부정이고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around themselves. 이때 themselves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주어인 leaders를 대신 받는 거고 그 리더 자신 주변의 벽을 만들지 않도록 careful,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격관계사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사람들이 reaching out to them,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막는 하고 선행사 누구 그러면 벽이 되겠죠. 그러한 벽들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리더로서 당신은 need to be able to touc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는 따라서 was meant to mix, be meant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the water, 물과 혼합, 섞이도록 의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ll of us, 우리 모두 were designed,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도록? 목적격 보호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팀과 그리고
enlarge 크게 보자면 사회화 하고 이렇게 전면구 세 개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21번으로 가죠. 자, 이는 부에 대한 욕망은 상대적이다라는 요 문장이 주제문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define the limits, 한계를 define, 규정, 정의하는 것. 어떤 한계 하고서 목적격 관계사가 되겠네요. 이성이 부과하다. 부에 대한 욕구에 그렇게 부과하는 그러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for 왜냐하면 하고 for 뒤에 절이 나오니까 접속사가 될 거고 there is no absolute or definite amount of wealth. 절대적이며 그다음에 한정적인 그러한 부의 양은 없으니까요. 어떤 부냐면 satisfy,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그 부의 양이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그 양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양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 이거죠. 다시 말해 just so much as 제 무슨 뜻? just so much as 뭐뭐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 much as 뭐뭐만큼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이거죠. 뭐와 뭐 사이에 관계사와 시 between A and B 하고서 상관 접속사로 묶여 있어요.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상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것과 얻는 것, 얻은 것 이것 또한 상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거죠. 그것처럼 그 양도 즉 만족할 만한 부의 욕구에 대한 양이나 한계 그 범위도 상대적이다. 됐어요? For to measure a man's happiness only by what he gets and not also by what he has expect to get까지인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 접속사 for이 이어지고 있고 동사 누구 이렇게 주어는 부정사 주어 단수 취급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 그것은 as pointless 무의미하다 as 뭐만큼이나 하고 지금 비교 대상은 to measure과 to try가 되겠죠. to try and express 이렇게 비교 대상은 서로 병렬 구조여야 돼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부정사가 왔죠. 하고 뒤에 요거 이제 묶을 건데 저 괄호 해석이 좀 잘 됩니까? 그가 얻은 것에 의해서뿐 아니라 또한 뭐에 의해서 그가 expect to get 얻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했어요. 그가 얻은 것과 얻을 거라고 예상 기대하는 것 그것 사이에서 그 둘 다에 의해서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만큼이나 try and express a fraction which shall have numerator but no denominator
얘도 주격 관계에서 이렇게 되겠죠. 뉴머레이터 무슨 뜻? 분자를 가지고 있지만 분모가 없는 그러한 분수, 그것을 표현하고 시도해보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즉 말도 안 되는 겁니다가 되겠죠. 됐니? 여기에서의 shall은 예전에는 이제 should가 shall의 과거형이고 shall도 조동사로 봤었는데 지금은 shall을 조동사로 문법적으로 보진 않고요. 보통 구어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will과 shall을 이건 그냥 여담으로 알아두세요. 이걸 좀 예전에 저희 때는 나 때는 저걸 했었어요. 그래서 will은 단순 미래고 얘는 의지 미래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구분했었어요. 여러분이 고2 되고 고3 되고 나이 먹는 건 will 단순 미래.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아야지는 의지 미래. 근데 지금은 저걸 구분하지 않고 will로 통합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shall은 보통 의지의 표현이거나 기대의 표현일 때 보통 쓰는 구어체적인 성격이 큽니다. 아무튼 간에 저렇게 분자만 있는 분수처럼 의미가 없고 그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A man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어떤 사람은 절대로 무언가에 대한 상실, 손실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보실까요? 다시. 요거 위치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위치. 가주어고 완전 자동사고 진주어예요. 또 에스크가 ask for의 목적 없어요. 요청하는 것이 그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요청하는 것이 그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 됐니? 요청하는 것이 그에게 절대 발생하지 않는 그 물건, 대상에 대한 루즈, 손실이라고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직역됐어요? 한국말이 어렵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문맥상? 음, 음. 글의 흐름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부에 대한 욕구, 사람마다 갖고 싶은 어떤 부, 그것에다가 한계를 정의를 해요. 사람은 이 정도만큼의 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 갖고 싶어 해 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러한 부의 양이라는 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부의 양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양이란 것은 항상 상대적이다. 누구는 10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할 것이고 누구는 1억 이상이 있어야 만족할 것이고. 됐어요? 근데 그것은 즉 뭐랑 같은 거다? 그가 원하는 것과 얻은 것 사이에서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상대적이다. 원하는 것과 얻는 것 사이에서의 비율을 유지한다. 나는 100만큼 원하는데 100만큼을 내가 얻을 것인지 90만큼 얻을 것인지 110만큼 얻을 것인지 그거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상대적이다.
너는 10만큼 원할 것이고 나는 100만큼 원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 또한 상대적이지. 그거 어떻게 유지할 거야? 됐니? 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분수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이거죠. 됐니? 그래서 그가 얻은 것과 얻기를 예상 기대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측정할 수가 어렵다. 이거죠. 됐어, 여기까지? 음.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거죠. 그 띵스를 여다가 뒤에 넣어서 완전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즉,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나 저거 사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물건. 했니? 그치.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러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겠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겁나 갖고 싶겠지. 어떻게 못 갖거나 잃어버리면 상실감이 크겠지. 됐어요? 나는 갖고 싶지 않은데 내가 못 갖고 있다고 남이 보고서 너 불행하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안 갖고 싶어? 난 저거 되게 갖고 싶은데 왜? 난 집에 머리핀 있는데 너 머리핀 또 사고 싶어? 이건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나는 소형차만 해도 난 되게 좋은데 저 사람은 무조건 대형차, 고급차, 외제차를 원해. 저 같은 경우도 외제차에 대한 로망은 없거든요. 벤츠 난 별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는 내 친구가 이번에 차를 뽑았는데 벤츠야. 나도 저거 타고 싶다. 그럼 벌써 어떻게 그 사람은 불행해. 지금 있는 차도 사실 좋지만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음. 즉 그는 단지 as happy 그것들이 없어도 행복해요. 됐어요? 여기 있는 as는 동등비교 as인데 뒤에 as가 빠졌어요. 여기 뒤에는 이제 뭐만큼이나 행복하다. 그럼 뒤에 빠진 건 뭐겠어? 내용상 나는 원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가졌을 때 행복한 것만큼이나 그 물건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가 되겠지. 됐니? 그리고 Y스 반면에 다른 사람, 즉 어떤 사람? 수백 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은 feels miserable, 비참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가 원하는 딱 하나, 그 하나를 갖지 못해서. 흔히 100개를 가졌어도 101번째를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게 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사실 에브리맨 단수 취급이죠. 모든 사람은 지평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여기서 말하는 그들 자신의 지평선은 뭐다?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나 한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는 expect as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기대할 겁니다. 됐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이는 의미상의 주어고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에요. 그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까지만 행복한 거죠. 못 가졌다라는 생각 또는 갖고 싶다라는 생각부터는 이제 불행한 거지. 아쉬운 거고. 됐어요? 이렇게. 다음 22번.
all the restaurants는 are using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세심하게 선택된 단어, 과거분사 단어들을 뭐 하기 위해 목적 생생한 심상을 유발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풍요로운 간식 뭐 하기 위해 draw the potential customer 잠재적 고객을 이끌기 위해 어디로 그들의 특정한 이때 이스태블리시먼트는 가게가 됩니다. 가게로 그 레스토랑처럼 자연은 또 그것들 자신만의 다이닝 이스태블리시먼트도 이제 식당이에요. 보통 다이닝 하면 잘 차려진 정찬을 보통 얘기합니다. 아무튼 저런 식당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식, 레스토랑의 재정적인 의존, 뭐에 대한 drawing in many customer, 많은 고객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거죠. 요 문장 이해됐어요? 레스토랑이 재정적, 즉 돈을 의존하지 어디에? 많은 고객을 이끌어내는데 즉 손님이 많이 와야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가게는 그 손님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자연세계의 레스토랑은 즉 꽃과 같은 것은 또한 잠재적인 고객을 밥 먹는 사람을 이끌어들여요. 뭐 하도록? 그들의 오퍼링, 제공하는 것들을 샘플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세계에서 따라서 no neon sign, flashy words 네온 사인이나 화려한 그러한 문구는 없어요. 하고 in which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 관계부사 역할이지만 주어가 없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마켓이 동사인 거예요. 주어 없고 이렇게. 근데 이제 주어가 내용상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알 수 있는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의 to를 붙여서 간략하게 씁니다. 그래서 potential meal to hungry animals, 배고픈 동물들에게 그러한 좋은 식사를 마켓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는 그러한 간판이나 홍보 문구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레스토랑, 즉 내가 I'm referring to, refer to 언급하다, 가리키다, 말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레스토랑은 자연세계의 꽃이 되는 거고 그런 잠재적 손님이란 것은 바로 더 호스트 오브 많은 유기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꽃을 뭐 하기 위해 넥타나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을 얻기 위해 꽃을 방문하고 있는 주격 관계사 그러한 유기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Instead of using a written language, 문어가 되겠죠. 글이나 네온 사인을 쓰는 것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제공하는 것들을 홍보하는데 이거죠. 단지 뭐처럼 효과적으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 내용 잡아야지. 음. 음. 그치, 냄새 언어가 핵심인 거죠. 냄새라는 것을 언어로서 쓴다. 핵심입니다.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아침마다 시골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취미로 양봉을 하세요. 벌을 키우시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꽃이 많이 피고 질 때라서 이제 요즘 가서 꿀을 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가끔씩 꿀을 주시면 그냥 먹긴 하는데 막상 가서 꿀을 따보니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요만한 한 마디밖에 안 되는 그 꿀벌이 가서 꿀을 물어와봤자 얼마큼 물어오겠어? 뭐 0. 몇 g이나 되려나요? 그치? 근데 그 벌집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기계에 넣고 돌리면 꿀이 막 나와요. 그럼 꿀이 수도꼭지에 물 트는 것처럼 풀풀풀풀 나와요. 보면은 야, 이 수만 마리의 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 신기하더라고. 음. 저 인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뺏는 거, 뺏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걔들한테는 뭐 줘요, 이제? 설탕물 줘요. 응? 좋은 거 가져가고 설탕 주는 말이야. 참, 못됐어. 못됐어.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주인이 뭘 키우면은 그 키우는 대상은 주인을 알아보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궁금해서. 아버지, 혹시 벌들도 주인을 알아보면 했더니 일도 못 알아본대요. 응, 일도 못 알아본대요. 내가 하도 벌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꽃 다 지고 벌들도 좀 쉴 때가 오면은 벌들도 무슨 영양제 같은 거다 뭐 좋은 거 좀 먹이라고 아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먹인대요. 응. 아무튼 벌 한 통에 보통 10,000마리, 20,000마리 들어가 있대. 그럼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 오듯이 벌들이 수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비 오는 것처럼 보여요. 엄청 부지런해요. 진짜. 엄청 부지런합니다. 아, 그전에 옛말에서 벌처럼 개미처럼 살으라고. 음, 근데 진짜 그거 보고서 요즘 며칠 가서 일했더니 꿀이 되게 소중해졌어. 아, 꿀 소중하게 먹어야겠다. 이 벌들이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한 거잖아. 진짜 이만큼씩 진짜 눈곱만큼 물어와서 어? 야. 그다음 23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 예시로 시작을 하고 이제 의문문이 있어요. 당신은 rather 차라리 그래서 보통 이걸 would rather 동사 원형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rather 자체가 그냥 부사로서 차라리라고 해석을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would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은 차라리 $1,000 받으시겠습니까? 1년에 아니면 a year and a month니까 1년 하고 한 달 있다가 $1,100 받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opt for 선택할 거예요. larger sum 더 큰 금액 13 months 13개월에 where else you find a monthly interest rate of 10%. 얘는 지금 물음표가 없지만 쟤는 이제 수사 의문문처럼 되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당신이 알겠습니까? 한 달에 이자율 10%를 어디서 당신이 볼 수 있겠어요? 이거죠. 한 달만 있으면 10%나 더 주는데 한 달 못 참겠어요? 이거죠. 근데 이 지문의 핵심은 뭘까요? 현재죠. 현재. 즉 이거예요. right away. 즉시. 음.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음. 또 뒤에 나온 것 같았었는데 어디서 봤더라? 음, 어딨지? 여기 있다. 바로 위에 있네. on the table 무슨 뜻이죠? 단어 시험 보라고 지난주에 시험지 줬는데 단어 시험지 또 달라고 그러고. 근데 왜 몰라 뜻을? 없었다고? 당장이야 당장.
당장 즉시. 지금 예시가 두 가지가 비교돼서 대조돼서 나오는데 이 차이밖에 없어요. 금액은 똑같잖아. $1,000, $1,100. 근데 차이는 그거야. 1년을 벌써 1년 기다린 거, 13개월 기다린 거.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어서 보시죠. 그 이자율은 compensate you, compensate A for B죠. A에게 B에 대해서 보상하다. 당신을 후하게 보상해줘요. 어떤 위험, 당신이 직면하는 위험. 뭐 함으로써? 익스트라 추가 몇 주를 기다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1,000 오늘 현금으로 캐시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100를 원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think lik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오늘 $1,000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은 놀랍죠. 양쪽의 경우에서 만약 당신이 hold out for just a month라는 거 한 달 더 hold out 기다린다면 당신은 $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라면 그것은 아주 충분히 단순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해할 겁니다. 난 이미 기다려 왔어. 12개월을. 그러면 한 달 더가 무슨 문제야 이거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서 not 아닙니다. now라는 이거죠. 이제 now라는 그러한 도입이 만들어요. cause 목적어 오형식 투부정사. 일관성 없는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calls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부릅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이 3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보상이 가까울수록 또 우리의 감정적인 이자율이 rise, 상승할수록 우리는 기꺼이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포기할 것 같습니다. in exchange for, 그것을 대가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emotional interest rate죠. 감정 이자율 이거죠. 됐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직면하고 있던, 내가 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 이자율, 그걸 대신해서 포기하고 지금 받아요가 돼버려요. 근데 그 원인은 바로 뭐다? 바로 뭐다? Now, right away, on the table. 이 차이다. 됐니? 24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이미 출생 전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이거죠. 저는 원래 왼손잡이였거든요.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걸 되게 싫어했죠. 고정관념처럼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 쓰면 그거는 재수없다. 이런 개념. 또 하나 이제 글씨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니까 다 번져요. 다 닿거든.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약간 옛날 사람이라 집과 일밖에 모르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시고 신발도 한 3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쟁반을 이렇게 2개 놓고 한쪽에다가 그 동그란 과자 있어요. 오징어 땅콩. 그걸 놓고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들고서 옮기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렇게.
오른손 쓰라. 그러니까 전 지금 왼손을 후천적으로 잘 못 씁니다. 밥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글씨를 전혀 못 써요. 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또는 그 전에 유딩 때는 이제 오른손으로 쓰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후천적으로 왼손이 태화 된 거죠.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 그렇잖아. 사람도 왜 축구 같은 거 해보면 왼발 잘 못 쓰잖아요. 왼발로 연습을 하면 왼발을 오른발만큼 많이 잘 쓸 수 있어요. 옆에 국어쌤이 그래요. 쟤는 왼발, 오른발 똑같이 써요. 똑같이. 양발잡이. 연습하면 된다는 얘긴데. 맨 처음에 전치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요것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거 뭐죠? 오브 추상명사. 뭐랑 같아? 형용사와 같죠. important랑 같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 손잡이에 대한 발달에 대한 이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치구문이죠. 그래서 답이 뭐에 대한 question of when in development 발달상에 있어서 언제 it is actually determined 결정이 실제로 되어지는가 뭐인지 아닌지 그 아이가 왼손잡이인가 오른손잡이인가 그럼 이때 it은 가주어 whether이 주어로 진주어 명사절이 되겠죠. 이때 왜는 간접 의문문인 거고 이루어질 long thought 대절 얘도 가주어 진주어네요. 그러면 대절이라고 오랫동안 생각되어졌습니다. 잠깐만. 내일 14강 준비해와. 그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는 could only be reliably determined 결정이 될 거라고 초딩 때. 근데 그 초딩 때라는 것은 하고서 관계 부사절. 아이들이 learns to write 쓰는 것을 배울 때니까 이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is incorrect 부정확합니다. 사실 과학적 연구는 show 대절이라고 보여줍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은 is established 만들어집니다. in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게서 초등학교 이전에 훨씬 더 전에 흥미롭게도 심지어 뭐 전에도 출생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연구에 있어서 hand arm movement of unborn children unborn children이니까 태아가 되겠죠. 태어나진 아이 자궁에서의 태아의 손과 팔의 움직임이 기록된대요. 하고 이때 using은 분사구문이죠.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분사구문 가주어 진주어 대절 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분명한 선호가 그 오른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분명한 선호가 존재한다고. as 동등비교 fertilization 수정 이후 10주만큼 빨리 됐어요? 그럼 되게 빠른 거예요. 10주면 임신 사실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알아요. 임신 사실을 보통. 여자들이 먼저 느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리액션을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3월 12일 날 결혼하고 12월 3일 날 큰애가 태어났어요. 허니문 베이비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루는 아침에 자고 있는데 깨워요. 왜? 했더니 임신했다고? 테스트기를 보여줘요. 딱 이렇게. 근데 내가 그때 표정이 되게 환영하고 정말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진짜? 약간 되게 놀래서 약간 기쁜 얼굴이 아니었나 봐요. 아내는 근데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한대요.
왜냐면 이제 생각해보면 여자들도 처음 겪는 경험이잖아요. 몸에서 이상 반응이랄까 같은 새로운 처음 느껴보는 반응이 느껴지고 또 임신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발견해서 남편한테 처음 딱 알렸는데 남편이 뭐야 이런 반응이면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제 상처 아닌 상처 같은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제가 그랬대요. 표정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뭐 설마 내가 진심이었겠냐마는 어? 정말 하고서 막 되게 좋아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리액션이 안 나왔나 봐요. 와이프는 지금도 그 당시 얼굴을 기억한대요. 자면서 깬 얼굴인데 약간 놀래서 당황했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한대요. 그치? 엄청 잘해줘야 돼. 막 오버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72명의 태아의 그 초음파 이미지 수정 이후 10주 정도 지난 그 초음파 이미지가 확인되었대요. 평가되어지고 그래서 85%가 그 오른손 팔에 대한 움직임을 더 많이 보여줬대요. 뭐보다? 왼손보다. 이 수치라는 것은 이미 매우 클로즈, 가깝다, 밀접하다. 대략 89.4% 오른손잡이들, 성인들에게서 이거죠. 즉 따라서 태아였을 때 판명이 되었던 오른손잡이의 비율과 성인의 실제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24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